7-3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다음 2차 방식으로 풀죠 뭐. 이 정도는 다들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풀어보겠어요. 루트 2 플러스 1의 x제곱, 즉 최고차 앞에 개수가 무리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 어떤 아이디어를 쓸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1번하고) (2번하고) 쓰는 아이디어가 똑같은데 무리수가 보이면은 유리화한다. 오케이. 두 번째, 허수가 보이면 실수한다라는 건데 슬슬 어떠한 개념이 확장되기 시작한다는 걸 좀 느끼시면 되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유리화와 실수화는 루트라고 하는 기호가 분모했을 때, i라고 하는 기호가 분모했을 때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게 점점 의미가 확장이 돼.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가면요, 꼭 분모에 있어서 유리화하고 실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값이 존재하고 있을 때 걔네들을 좀 더 간단하게 한다던가 혹은 인수분해 목적을 가지고 유리화하거나 실수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도 그 첫 번째 시작으로 최고차폐 개수의 루트가 보이기 시작하면 유리화한다. 유리화하기 위해서 켤레를 곱하겠다는 얘기예요. 양변에. 곱하시면 루트 2 마이너스 1이 곱해지겠지. 그래서 얘는 2 마이너스 1 x제곱으로 받게 될 것이고, 1차 샤페 개수는요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2 더하기 3x가 될 것이고, 마지막 상수항은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2가 되겠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저 정리해 보시면 x제곱, 여기는 2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더하니까 마이너스 3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얼마 남습니까? 마이너스 1이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1이 하나 있을 거고 3루트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니까 플러스 2루트 2가 남을 겁니다. x. 여기는 루트 2가 2가 될 것이 마이너스 2 루트 2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2가 0이 되는 상황이죠. 자, 우리가 아까도 2차 방식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첫 번째는 인수분해 방법이 있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완전제곱식형이라고 했는데, 완전제곱식형은 끝내 어느 쪽으로 귀결이 됐었냐면 근해공식이라는 것으로 귀결했습니다. 인수분해가 됩니까? 라는 거의 첫 번째는 여기 있는 개수 부분들이 정수로 나와 있을 때 우리가 도전해 보는 것이고, 안 되면 당연히 뭘로 간다? 근해공식으로 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x의 값은 뭡니까? 라고 보시면 당황하지 말고 근해공식 쓰시면 됩니다. 1차 샤페 개수가 짝수였으면 좋았겠지만 아니면 안타깝지만 어떻습니까? 뭐 가야죠. 1차 샤페 개수에 부호반다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나오실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거 제곱하셔라 라는 거니까는 얘 제곱하시면 8이고 얘 제곱하면 9죠. 그래서 9 하나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2배니까 4 루트 2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거에다가 4 곱하시면 되죠. 그래서 플러스 8 마이너스 4 루트 2 이렇게 나옵니까? 맞냐? 아, 부호 바꿨었죠. 잘못 썼죠. 뭔가 이상했어요. 이렇게 돼야 되죠. 네. 왜냐면 얘가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져서 저도 순간 당황했어요. 보시면 4루트 2 날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9-8이니까 1이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첫 번째 답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1과 2루트 2 이거 하나 남을 거고요. 두 번째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루트 2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약분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두 번째 2번. 이번에는 개수가 허수가 있을 때 i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군요. 2 마이너스 1 i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는 0이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대요. 역시 그냥 그대로 갖다 근해공식 쓸려 하지 마시고 뭐 갖다 해보라고요? 실수화 해보시라고요. 뭐 하겠다? i 곱할 건데, 그냥 i 곱하면 얘들아, 그냥 i 곱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i가 있다 곱할게. 그럼 x제곱 나오겠죠? 마이너스 i 곱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i 곱하기 2 마이너스 i x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갖다 쓸게요. 1 더하기 i 곱하기 i가 0이다 라는 식으로 하겠네요. 정리하시면 x제곱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식은 얘하고 이거 곱하니까는 마이너스 1이죠.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를 묶어냅시다. 마이너스 1 더하기 2i 이렇게 되겠네요. 네. 여기 곱하시면 마이너스 2i고요. 네. 여기요? 마이너스 i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를 먼저 곱하니까 1 플러스 i가 먼저 나왔고 i만 써줬어요. 뒤에 있는 값은요, 마이너스 1 됐고 마이너스 i 나오니까 i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시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정수가 개수가 정수가 아니니까 근해공식 갖다 쓸 겁니다. 그래서 x는 2분의 요 새끼에 부호반대니까 1 플러스 2i 먼저 갖다 쓰실 거고요.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거 제곱하시니까 1 나올 거고 마이너스 4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3 나올 거고 그래서 플러스 4i 나오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가 4배 가서 뺄 거니까 마이너스 4i 나오실 거고 플러스 4 나올 겁니다. 기분 좋게 4i 날라가고 역시 1만 남으니까 여긴 1이죠. 오케이. 그래서 2분의 쓰시면 돼요. 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잘 안 보여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잘 안 보여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요 이런 거 그냥 그렇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요 하세요. 괜찮아요. 그거 말리진 않아요. 여기 I1 여기 써보면 안 되는 건 아닌데 부호가 미세하게 안 맞을 때가 덜어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지금 답이 해보시면 1 더하기 2i거든요. 1 더하기 i거든요. 하나 1 더하기 i고 하나는 i네요. 그러면 여기가 1x 여기가 1 더하기 i 1 이렇게 나왔고 이거는 아마 x자 곱하기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범주에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분수로 나오기 시작한다 이러면 잡아내기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보는 게 맞아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야 잡았어요.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뭐냐면 해봤더니 안 되는 게 보였는데 그동안 쓴 시간이 아까울 때가 좀 덜어 있어요. 예, 너희도 아마 문제 풀다 겪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될 것 같아서 해봤는데 안 됐을 때 그 허무함. 차라리 이 시간에 근해공식 넣었으면 끝났을 텐데 뭐 이런 그런 상황. 예. 해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필수 7-4번 갑시다. 1번 x제곱 더하기 절대값 2x-1 그리고 걔가 3이래요. 제가 이거를 풀어보자고 말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2차 방정식인데 뭐 절대값이 있어서 풀어보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절대값 하나 있으니까 당연히 안에 있는 문자를 또 기준으로 케이스 구분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나올 거냐면 2x-1이 0보다 크나 같은 거니까 x가 2분의 1보다 크나 같을 때란 상황 되겠다가 잘 수 없지. 이해하시겠어요? 2x-1보다 0보다 크나 같다 넘겨서 정리하시면 x는 2분의 1보다 크나 같다. 두 번째 상황은 당연히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시면은 x가 2분의 1보다 작다란 상황이 될 거도 자명하죠. 그럼 얘는 절대값 안에 있는 문자가 0보다 큰 상황이니까 x제곱 그냥 나와라 2x 마이너스 1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가 0인 상황을 찾아달라는 뜻이 될 거고요. 여기는 이 상황도 그냥 연달아 써놓을게요.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될 것이고 플러스 1인데 넘어오니까는 마이너스 2가 남을 것이다. 그래서 걔가 0이 된 상황 찾아라 이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정수로 될 것 같아서 후배반대 안 돼요. 그래서 근해공식 쓸 겁니다. 근해공식 써보시면 x는 고맙게도 이번엔 짝수의 공식을 쓸 수 있게 해놨네요. 1차 샤페 계속 짝수니까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이니까 1일 것이고요.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학생들이 귀찮으니까 그냥 이걸 다 답으로 쓸 때가 덜 있거든요. 우리는 무슨 값을 찾냐면 2분의 1보다 큰 값 찾습니다. 오케이? 너희가 고민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인데 이 중에서 얘는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얘는 무조건 음수니까. 그죠? 이 값의 대소 비교를 못 따질 때가 덜어 있어서 루트 2, 루트 3은 1.4, 1.7 정도 된다는 걸 알고 계신 게 당연히 유리하고요. 루트 5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몰라도 이 정도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즉 제곱수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대충 2점 얼마 정도 되는 값이야. 2점 얼마 정도 되는 값을 1 빼봐야 1점 얼마 정도 될 테니까 2분의 1 넘어간다. 얘는 답으로 인정된다 이 얘기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를 무서워하거나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역시 근해공식 갖다 집어넣어 보시면 짝수공식 쓸 수 있으니까 x는 1이 나오실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1이고요.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두 가지 값이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3이고요.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1 플러스 루트 3 아까 루트 3이 1.7 정도 된다는 거 알고 계시기 좋다고 그랬어요. 2.7 넘어가죠. 2분의 1. 얘는 1 마이너스 1.7가 마이너스 0.7 정도 되겠다. 아, 이 범위 안에 있네요. 그래서 얘가 답이 된다라는 걸 잡아낼 수 있어야 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절대값에 있는 풀이를 목적으로 설명해 드린 것보다 최종적으로 그 값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라. 루트 등장하면 애들이 이제 귀찮아서 안 따지는데 그러지 마세요.
제가 가끔 보고 있으면 답답할 때가 좀 있어요. 자, 2번도 가봅시다. 2번. 뭐가 등장하시냐면 가우스가 등장합니다. 드디어 x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x제곱은 우변은 뭐라 되냐면 x 마이너스 가우스 x. 가끔 애들 창조 수학할 때 있는데 이거 양변 x 마이너스 가우스 x로 나눠버리는 찐따들 가끔 계세요. 그래서 양변을 x 마이너스 가우스 x로 나누시면 이거 합차니까 이지할 텐데 그러면 진짜 죽일 거예요. 알겠죠? 그런 창의성 발휘하지 마시고. 가우스가 등장했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 뭐라고 그랬었냐면 가우스의 결과가 정수가 되는 값에 따라서 케이스 구분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 문제들, 그렇게 푸는 가장 베이직한 이론을 따르는 문제들 대부분의 특징은 x의 값을 실수 전체로 놓는 게 아니라 보통 문제에서 굉장히 강력한 힌트로 단 x는 어디서부터 어디 값 사이다 이렇게 범위를 줍니다. 아니라 다를까 얘도 단 2번에서 x는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다? 0과 2 사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아가들아 지금 가우스가 취해져 있는 게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는 가우스 x 제곱이고 하나는 가우스 x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두 가지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야 되는데 거기서 범위의 기준은 누구냐면 걔네들이 정수가 되는 구간이에요. 우리 일단 가우스 x가 좀 쉬우니까 가우스 x부터 한번 가볼까요? 가우스 x는 x의 값이 0과 2 사이일 때 정수가 몇 개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잖아요. 오케이? 이 사이에 있는 값들을 있는 것 중에서 얘보다 작은 정수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하나는 언제일까? 0이 있겠죠. 이 말 아시겠어요? 하나는 또 뭐가 있을까? 1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죽었다 깨어도 2 나올 수 있어요? 없어? 없죠.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얘가 0일 때와 얘가 1일 때로 나눠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생각만 하면 돼요. 얘가 언제 0이냐라고 생각하시면 x 갖다 쓰시고 오케이? 걔가 정수인 것 왼쪽에 갖다 쓰시고 원래는 크거나 같단데 여기 문제에서 잘려 있으니까 그냥 0보다 크다 이렇게 쓴 거예요. 두 번째는 얘한테 1 더한 값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두 번째 이 상황 언제 나타납니까? 하시면 x는 이 정수가 왼쪽 갖다 쓰시고 크거나 같다요. 이번엔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얘보다 1 더한 값 2라고 갖다 쓰시면 0에서부터 2 사이 다 나눈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됩니까? 자, 그럼 아가들 다시 한번 생각. 그러면 가우스 x 제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x의 값의 범위가 0에서부터 2 사이거든. x 제곱의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시면 x 제곱 값은 0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4보다 작다죠. 이 사이에 정수가 뭐가 있는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0에서부터 4 사이에 0 있죠? 1 있죠? 2 있죠? 3 있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가우스 x 제곱의 결과는 0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가우스 x 제곱의 결과는 1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가우스 x 제곱의 결과는 2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가우스 x 제곱의 결과는 3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절대 4나 마이너스 1 따위 숫자는 못 나온다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럼 아가들아 여기는 이놈이 말하고 싶은 건 x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건데 선생님 말 잘 들어. 지금부터 조금 빨리 갈 거야. 첫 번째만 잘 보여줄 거야. 잘 보신다. 자세히 보여줄 거야. 얘는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던가 아니면 1보다 작던가고. 이해하시겠어? 그럼 여기는 이 범위는 얘는 당연한 얘기니까 신경 꺼도 괜찮고 오케이? x제곱 0보다 크니까 이건 당연하니까 신경 꺼도 괜찮고 x제곱이 1보다 작다는 거는 x가 그렇지 1보다 작고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커야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x의 범위가 자, 잘 보세요. x제곱이 1보다 작다라는 것은 오케이? 이렇게 보니까 바로 보이죠?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값이란 건데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애초에 우리가 끌어왔던 범위가 x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가 0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라고 하시면 x제곱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 2보다 작다는 거죠. 오케이? 봐봐 얘들아. 요 식에서 의미하는 것은 x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니까 x는 1보다 크거나 같던가 또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게 될 건데 어차피 얘는 날아가겠다는 거 보이지? x가 0에서부터 2 사이라고 했으니까 요 범위에서 말하고 싶은 건 x제곱이 2보다 작다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다. 이해하시겠어? x는 뭐라고?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 작다. 이해하셨어?
x제곱이 2보다 작다는 거니까 뭐라는 거야? 루트 2 미친놈 아니야 이거? 어쩐지 예림이가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더라.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러면 겹치는 부분은 어디에 되겠어? 1보다 커나갖고 루트 2보다 작다 이해하셨어? 그러면 결국에 얘네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는 걸 우리가 좀 빨리 캐치할 수가 있냐면 이 상황은 제곱수가 어떻게 되는 값을 찾고 싶은 거구나 라는 뜻에서 1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2보다 작구나 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지. 그런 걸 몇 번 하다 보면 이것도 바로 보이지 않겠냐? 얘는 언제 나올까? 이런 생각? 얘는 결국에 x제곱이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을 때 나올 건데 그럼 요 상황에선 루트 2가 있을 거고 요 상황에선 루트 3이 있겠네. 그럼 x의 값은 뭐가 되겠구나?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이고 뭐보단? 루트 3보다는 차가 되겠네. 똑같은 이유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어? 지금 루트 3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이고 뭐보다 작겠다? 루트 4, 2보다는 작아야겠네. 아가들아 범위가 가우스 x 입장에서는 0과 1, 1과 2라고 딱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가우스 x제곱 입장에서는 0과 1, 1과 루트 2, 루트 2와 루트 3, 루트 3과 2 총 4가지로 나누게 되잖아. 여기까지 아시겠어? 그럼 봐봐. 수직선상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잠깐 펴내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고 합시다. 가우스 x가 나누고 있는 범위는 이렇게 나누고 있다고. 0에서부터 1까지 한번 1에서부터 2까지 한번 이렇게 나누고 있다고. 여기까지 됐어? 그에 반해서 가우스 x제곱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0에서부터 1까지는 괜찮은데 1에서부터 2 사이를 1에서부터 루트 2 한번, 루트 2에서 루트 3 한번, 루트 3에서 2 한번 이렇게 나누고 있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어? 이거를 녹색 기준으로 나누게 되면 빨간색이 다 무시받잖아. 그래서 총 기준은 어떻게 나누겠어? 빨간색 기준으로 가면은 녹색도 딱 구분이 되겠네. 이해하시겠니? 자, 그걸 눈치채셨다면 다음엔 당연히 저 과정이 빠르게 넘어가야 돼요. 자, 첫 번째 범위 x의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보시면 x는 0에서부터 1까지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걸 눈치챈 거냐면 이 상황에서 가우스 x는 얼마예요? 0이요. 가우스 x 제곱은 얼마예요? 0이요. 오케이? 봐보세요. 문제에서 주어졌던 게 얘인데 x의 값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범위가 정해졌지 x의 값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x는 얼마인지 몰라서 그냥 그대로 x가 둬야 돼. 그에 반해 가우스 x제곱이나 가우스 x는 정해졌단다. 따라서 이 식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0은 x 마이너스 0이라고 구해지겠지. 가우스 x와 가우스 x제곱만 갖다 숫자로 써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거 정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x가 0이라는 거니까 x는 0 또는 1인데 0과 1 다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해하시겠어? 됐시요? 두 번째, 그 다음 범위는 가우스 x 입장에서는 1과 2인데 그렇게 가버리면 얘네들이 다른 값들이 나오는 범위를 한 번에 퉁으로 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가우스 x 제곱 입장에서 범위를 나누시게 되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을 때? 루트 2보다 작을 때 먼저 나오는 거야. 이때 가우스 x는 얼마의 결과를 갖습니까? 라고 하시면 이 범위는 사실상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녹색 범위, 두 번째 녹색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얘가 얼마야? 1이지. 그에 반해서 가우스 x 제곱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얘도 1이긴 해. 어디 있어? 가우스 x 제곱이 1일 때 범위가 이거였잖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때는 요 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시면 x제곱 역시 범위로 나와 있으니까 얼마인지 몰라요. x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x제곱인데 가우스 x제곱이 1이니까 여기 1. 오른쪽 우변도 x 마이너스 가우스 x가 1이라고 했으니까 1. 방금 전에 봤던 식과 똑같은 식이니까 x의 값은 뭐가 뭡니까? 그럼 0과 1일 텐데 이번에는 범위에 들어가는 값이 1이 있죠. 그래서 얘는 인정, 0은 안녕. 이해됐어요? 여기 지웁니다. 자, 세 번째 범위는요. 당연히 x의 값이 얼마일 때라고 하시면 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을 때? 루트 3보다 작을 때라는 거겠죠. 이때 가우스 x는 얼마였습니까? 라고 하시면 가우스 x는 1에서부터 2 사이 범위에 있는 거니까 얼마야? 1이 되겠죠.
그에 반해서 가우스 x 제곱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이때는 얼마가 돼요? 얘는 2가 된다 이거죠. 자, x 제곱은 범위로 있기 때문에 정할 수 없어 x 제곱 그대로 쓰는데 그에 반해서 마이너스 가우스 x 제곱은 2라고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2가 될 것이고 x의 값은 범위니까 역시 고정이 안 될 것인데 가우스 x는 1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기 1로 쓰면 되겠죠. 넘겨서 정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다라는 식이에요. 얘는 허그는 같지 않습니다. 판별식대가 0보다 커요. 그래서 x의 값을 구해보시게 되면 x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나오시죠. 귀찮지만 따져보셔야 한다고요. 얘가 의미하는 두 근은 하나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라고 하는 놈 하나와 두 번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하는 놈 하나인데 최소한 이 새끼가 음수란 건 바로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따져볼 필요도 없고요. 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는 이 값은 대충 어느 정도 되는 값인가 따져보려 했더니 1 더하기 2점 얼마, 3점 얼마 일어나라. 그러니까 1점 얼마 정도 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뒷골이 뒤숭숭해지냐면 1점 얼마 정도 되니까 이 사이 범위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다 이거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렇죠. 대소관계 따져보기 시작해야 돼요. 대소관계 따져보겠다는 건 이런 거죠.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이걸 따져보겠다는 거죠. 근데 루트를 갖고 있는 숫자들 중에서 대소관계 따지는 아이들 중에 뭐가 있었었냐면 제곱해서 따져도 괜찮다였습니다. 양수들은. 그럼 제 제곱하니까 2, 여기 제곱하니까 3이에요. 이 새끼 제곱하니까 얼마냐면 4분의 1 제곱하니까 1이고 5 제곱하니까 6 나올 거고 플러스 2루트 5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다시 생각. 여기는 요놈은 2분의 3 더하기 루트 5입니다. 마가드 생각. 여기는 요 새끼는요. 여기는 요 새끼는 3에다 2점 얼마 되니까 5점 얼마를 2로 나눴으니까 2점 얼마겠죠. 2점 얼마는 이 사이 범위에 있죠.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얘는 해로 인정이 됩니다. 번거롭다 혹은 귀찮다 혹은 못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얘기하지만 루트 2와 루트 3 정도는 기억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 값을 끝까지 알고 있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자, 세 번째죠. 네 번째 맞나? 얘 왜 두 번째입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x의 값의 범위가 루트 3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이고 2보다는 작은 범위에서 가우스 x의 값은 얼마입니까? 하시면은 1과 2 사이 범위이기 때문에 얘는 1. 가우스 x 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그러시면 얘는 3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x 제곱은 범위니까 모르고 가우스 x 제곱은 3이니까 마이너스 3. 좌변은 x 마이너스 가우스 x는 1이니까 1 이렇게 써지게 될 것이고 정리하셨더니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고요. 얘는 고맙게도 인수분해가 돼요. 마이너스 1과 2가 나오는데 둘 다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인정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풀어가면서 연습을 해두시기 바래요. 7-5번 갑시다. 네. 이거요? 그렇게 써도 돼요. 책에서는 이렇게 직선 하나만 거져 있어서 그렇죠, 지금. 기호 갖고 얘기하는 거 나중에 리미트 갖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데 리미트를 이렇게 처음에 가르쳐 주거든요. 나중에 이렇게로 바꿔요. 네? 이게 싫어요? 싫어하면 안 되는데. 인테그랄도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그냥. 수학적 기호는 미분도 그렇잖아요. dx분의 d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프라임만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저는 이렇게 씁니까? 전 미국에서 배웠어요.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자, 7-5번. a 플러스 bi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해이면 px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은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거기에 해래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라 말해줬기 때문에 일단 p값은 0이 아니다라는 조건도 챙겨보실 줄 아셔야 한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얘기는 당연히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해니까 갖다 대입했을 때 만족하겠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갖다 집어넣었더니 P A 플러스 B I의 제곱 더하기 Q A 플러스 B I 더하기 R은 0이다라는 식이 성립한다는 건 참입니다. 허수가 막 보이고요. PQR은 문제에서 실수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A, B, PQR은 실수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식이 뭘로 보이냐면 복소수에서 실수부와 허수부로 구분해야겠다는 식으로 보이겠다. 이해하셨어요? 전개해서 정리하시면 실수부는 P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A 제곱 나와 있겠죠. 요거 제곱하시니까 마이너스 B 제곱 나오니까 마이너스 P 곱하기 B 제곱 나오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Q하고 A 곱한 거 플러스 QA 나오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 나오는 것까지가 실수부죠. 됐습니다. 허수부는요. 플러스 P 곱하기 2P 곱하기 AB가 허수부일 거고요. 두 번째는 플러스 QB까지가 허수부 I로 묶이게 되는 식일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기는 이 새끼가 0일 거고요. 여기는 이 새끼가 0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복소수 단원에서 겁내 많이 썼죠. 오케이? 나머지 근이 A-BI인 걸 보여라 라는 거거든요. 되게 간단하게 증명이 가능한 게 뭐냐면 A-BI가 근이려면 얘를 2차 반정식에 갖다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면 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차 반정식에 갖다 집어넣어 봤어요. 저 2차 반정식에. 그래서 P A-BIX의 제곱 플러스 Q A-BI 그다음 플러스 R이 0인 이렇게 묶고 있는 거예요. 이 0이라는 게 보여지게 되면 보인 거죠. 그래서 역시 여기는 이 새끼 전개해서 정리를 해보려 하는 겁니다. 전개해서 정리해보려 봤더니 역시 또 허수 보이고 그래서 실수부 허수부 나눌 거다 생각에 함께 P 그 다음에 A 제곱 나올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PB 제곱 나올 거고요. 여기 나오니까 플러스 QA 나올 거고요. 마지막에 R 나오는 게 실수부. 똑같네. 허수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보셨더니 허수부는요. 쟤네들 곱한 거 2배니까 마이너스 2배의 A, B, P 나올 거고 그다음 마이너스 QB 나오게 되는 게 허수부. 비슷하네? 부호만 반대네. 분명한 건 얘도 0일 것이고 얘도 0일 것이라는 건 자명하다 이거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체 바뀐 거니까. 그래서 얘도 근이다 보였다 끝. (7-6번) 2차 반정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의 한근을 오메가라고 했다. 여태가 많이 했었던 짓거리니까. 자, 첫 번째 1번부터 빠르게 갑시다. 오메가의 10승 더하기 오메가의 5승 더하기 1 그리고 2 더하기 루트 3 2 더하기 루트 3 오메가 그 다음에 2 더하기 루트 3 오메가 제곱 요거의 값을 각각 구해달래요. 이거 이제 워낙 자주 얘기해서 이제 신기하지도 않죠. 오메가 갖다 집어넣으면 성립할 거다. 두 번째, 얘가 참이었을 때 오메가 세제곱 얼마다? 1이다. 오케이? 오메가 세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오메가 3승 되는 거 다 날리면 오메가만 남죠. 오메가 세제곱 날리니까 오메가 제곱만 남죠. 플러스 1이에요. 이건 0이죠. 따져볼 것도 없어요. 뭐 이딴 걸 묻고 다. 그죠? 두 번째, 얘 전개하려고 하는데 사실 여기는 오메가 없으니까 굳이 얘부터 전개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기만 전개하면 되잖아요. 오케이? 4 나오고요. 플러스 2 루트 3 오메가 제곱 나올 거고요. 플러스 2 루트 3 오메가 나올 거고요. 플러스 3 오메가 세제곱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고 이미 알고 있고요. 여기 있는 이 두 부분은 2 루트 3으로 묶이면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인데 걔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4하고 여기 1 있었으니까 5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2 루트 3으로 정리가 돼요. 걔랑 2 더하기 루트 3을 한번 곱해주시면 답입니다. 저거 실수하지만 마세요.
2번 P가 라지 P가 1 더하기 오메가의 이행성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의 이행성 더하기 오우 귀에서 삐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의 이행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했었던 짓거리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 1 더하기 오메가는 어떻게 대체 가능합니까? 그러시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겠죠. 마찬가지 이유로 얘는 뭡니까? 하시면 마이너스 오메가 될 거고요. 얘는 뭡니까? 하시면 마이너스 1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현재 이 식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전체 이행승 더하기 마이너스 오메가의 이행승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이행승인데 오케이? 얘들아 여기서 이행승 선생님 아까 전에 분리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었잖아. 그럼 얘부터 제곱하시면 얘는 오메가 4제곱이 되겠다 이해하시겠어요? 거기에 n승이에요. 얘는 오메가 제곱의 n승이 될 거고요. 얘는 1의 n승이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오메가 4제곱은 뭐였습니까? 지금 오메가 세제곱이 1이었으니까 얘는 오메가 n승이라 봐도 상관없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결국에 라지 P는 뭡니까? 라고 하시면 라지 P는 오메가의 제곱의 n승 더하기 여기는 오메가의 1승의 n승 더하기 1입니다. 오케이? 만약에 n이 1이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니까 얼마요? 0 돼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만약에 n이 2면 4승, 2승, 1이죠. 오케이? 그러면 4승은 다시 오메가 1승이고 여긴 2승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1이니까 얼마야? 0이에요. 잠깐만 나 어디 실수했는데? 아니구나. 아니 맞아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제가 지금 실수한 게 아니었어요. 깜짝 놀랐네요. 오메가 n이 3이면요. 인내심을 하나 더 갔어야 됐었어요. 이거 조심하라 말했었는데 내가 실수했네 또. 얘도 0이고 여기가 0이니까 0이 항상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얘가 재밌어진 게 n이 3의 배수면 봐봐. 여기 오메가 제곱에 3승이니까 6승이니까 1이죠. 오메가 3승이니까 1이죠. 1 나와요. 얼마 나와요? 3 나와요. 어떤 상황인지 아셨어요? 계속 가보시면 n이 4였을 때 8승이니까 나누면 오메가 제곱 나오고요. 오메가 1승 나오고요. 그쵸? 1 나오니까 다시 0 돼요. 그러니까 얘가 나오는 숫자가 n이 3의 배수일 때만 정확하게 111 나와서 3이 딱 나오고 나머지는 항상 0이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n이 3배수일 때는 3이고요. 3배수가 아닐 때에는 0 나온다라는 결론입니다. 이해하셨어요?